우리와 최종 예선에서 만날 가능성이 아주 큰 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경기에서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12팀 또 16개 팀이 최종 예선에 진출했을 때 만날 가능성이 있다면 오늘 경기에서 상대를 완전히 제압함으로써 혹시 만날지 모를 태국전에 대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태국과 그동안 46번의 A매치가 있었습니다. 30승 7무 9패. 우리가 상당히 앞서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무대가 태국 방콕일 때는 이야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예,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태국과의 경기에서 지금까지 9패를 했는데 그 9패 중에 8패가 바로 우리가 태국에서 경기를 했을 때 벌어졌어요. 네. 그 이야기는 한국 대표팀이 태국과의 경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이겼지만 그 장소가 방콕이었을 때는 그 결과가 상당히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가 바로 이 98 방콕 아시안 게임 8강전. 두 명이 태국 선수를 퇴장당했음에도 우리가 2대1로 뼈아픈 역전패를 당했던 것 축구팬 여러분들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게도 그 경기에서 또 선제골을 터뜨렸던 선수가 바로 오늘 감독으로 있는 또 끼아티숙 선수고요. 감독이고요. 그렇습니다. 태국 국가대표팀 최근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 우리나라가 레바논과 경기를 치렀을 때 태국은 이라크와 원정 경기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렀습니다만 그 경기에서도 패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태국이 F조 1위로 2차 예선 1위로 진출할 수 있어 최종 예선을 진출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이라크와의 경기에서 두 번의 경기를 홈앤더워에서 다 2대2로 비기면서 조 1위를 차지했던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태국 축구가 이제 중동의 어떤 팀, 아시아의 최강 팀과 견줘도 충분히 해볼 만큼 성장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표팀 태국을 절대로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오늘도 슈틸리케 감독이 많은 변화를 통해서 최종 예선을 준비하는 점검의 자리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양 팀의 국가 연주 먼저 애국가가 연주됩니다. 언제 봐도 듬직한 주장 기성용 선수를 포함한 11명의 대표팀 선수들 든든한 마음입니다. 이제 태국의 국가가 연주되겠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양팀 그때 태국은 이라크와 대한민국은 레바논과 경기를 치렀는데요. 그때 경기에 나섰던 선수들과 오늘 경기에 나설 선수들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성용 선수를 제외하고 10명의 선수와 정말 완전히 다른 팀이라고 말씀드릴 만큼 상당히 선수 변화폭이 컸고요. 김수규 골키퍼, 김창수, 박주호, 정우영, 석현준, 남태희, 고명진, 이정엽, 김영권, 홍정호, 김승규 골키퍼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오늘 대표팀 그동안과는 조금 다른 포메이션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4-4-1-1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4-2-3-1이라고 봐도 무궁합니다. 네. 재미있는 것은 기성용 선수가 역삼각 앞쪽이나 뒤쪽에 있었는데 이제는 좀 앞쪽으로 왔고요. 태국의 베스트 11입니다. 신타위샤이 골키퍼, 티라톤, 크르크릿, 짜카판, 산루왓, 아디삭, 롱콘, 프라킷, 나르바딘, 바툼, 타나분 이렇게 11명.
끼아티숙 감독이 태국의 분위기를 최근에 엄청나게 이끌고 있습니다. 예, 태국도 레바논전에 뛰었던 선수들을 한 7명 정도를 바꿨죠. 뭐 여전히 주장이지만 왼쪽 윙백인 티라톤 선수라든가 아디삭, 또 오른쪽 윙포드인 몽곤, 또 왼쪽에 끄르끄릭 이런 선수들 한 4명의 선수를 제외하고는 많은 변화를 가져간 태국입니다. 홍콩 주심인 응치우콕 심판이 경기를 주관하겠습니다. 1부심, 2부심 모두 홍콩 심판들입니다. 경기장 워낙에 태국 관중들이 뿜어내는 열기가 뜨겁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이 초반부터 페이스를 잃지 않는 것, 일단 그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선수들이 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 아마 뭐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가 지나면 뭐 충분히 적응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예전에 태국이 이제 대한민국과의 경기를 하면 뒤로 물러선다든가 상당히 좀 위축되어 있는 플레이를 펼쳤었거든요. 네. 그러나 지난 아시안컵, 인천 아시안컵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인천 아시안 게임이요. 아시안 게임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태국은 어떤 팀과 하더라도 이제는 물러서지 않고 골을 먹더라도 공격하고 또 골을 넣더라도 계속해서 공격하는 상당히 아주 공격적인 팀으로 변해 있는 것이 지금 태국 팀의 모습이에요. 네, 당시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준결승에서 우리가 태국과 만났는데 그때 당시에 뛰었던 선수들이 지금 태국 대표팀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현수 선수, 박주호 선수, 김진수 선수가 당시 아시안 게임에서 활약했던 거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 태국과의 경기 뜨거운 이 분위기, 더운 날씨, 높은 습도,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 우리 대표팀 경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대표팀 오늘은 새 유니폼, 흰색 상하이 유니폼으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흰색 유니폼 우리에게 참 좋은 기억을 많이 안겨준 그런 유니폼입니다. 기성용 선수가 오늘 상당히 공격적인 역할을 부여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기성용 선수가 석현준, 이정엽 선수 바로 아래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기성용 선수가 석현준 선수 밑에서 약간 좀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좀 할 것으로 보여주고요. 또 이제 오른쪽에 이정엽 선수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정엽 선수가 공격 시에는 석현준 선수와 함께 투톱으로 올라와서 사실은 오늘 경기 전반전에, 후반전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전반전에 우리는 오른쪽에 윙포드를 없는 상태에서 경기를 하는 네. 그런 파격적인 전술을 들고 나온 슈틸리케 감독이에요. 대한민국의 기호프로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골문은 오른쪽, 태국은 화면 왼쪽입니다. 우리 대표팀 이 경기장에서 21세기 들어서는 처음으로 경기를 갖기 때문에 상당히 낯선 분위기, 초반 분위기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방콕에서의 그동안 태국과 만났을 때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 하지만 우리 대표 선수들은 모두가 태국과의 경기는 처음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뭐 최근에 우리 양 팀의 태국이 어떤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 태국보다 사실은 더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대표팀이죠. 그렇습니다. 최근 13경기에서 승률이 무려 95%, 또 13경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골을 34골을 몰아넣으면서 실점이 단 한 골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렇죠. 실점률을 따지면 0.07골이에요. 뭐 거의 0.1도 안 되는 정말 엄청난 그 최고의 실점률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오늘날의 대표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슈틸리케 감독 부임 후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승리를 한 19경기, 슈틸리케 감독 부임 후에 19승을 했는데 그 19승이 모두 무실점 승리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패가 없다라는 것.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많은 승리를 하는가, 또 얼마만큼 좋은 경기를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축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얼마만큼 실점을 하지 않느냐거든요. 네. 우리 대표팀이 아주 좋은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실점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실점 승리 기록이 7연승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 8연승.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새로운 역사를 이곳 태국 방콕 스파찰라사이 경기장에서 우리 대표팀이 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태국이 처음으로 공격 기회를 잡고 왼쪽을 노리는데요. 태국 선수들이 최근 경기를 보면 상당히 공격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태국의 주 공격 루트라고 한다면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왼쪽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끄르끄리 선수와 티라톤 선수가 있는 이 왼쪽 라인이 태국의 주 공격 루트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이 두 명의 선수가 다 왼발잡인데 이 왼쪽에서 올라오는 크로스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왼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골로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 우리 선수들이 좀 기억해 줄 필요가 있겠죠? 우리 대표팀 오른쪽 라인에서 그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겠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오른쪽에 고명기 선수, 또 정우영 선수가 지금 이제 앞쪽에 석현준 선수와 이정엽 선수가 약간은 좀 앞쪽으로 올라가서 투톱을 형성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혼자 후리로 놀고 있는 이 티아톤 선수를 조금 더 확인해 줄 필요가 있겠어요. 네, 중앙 미드필더가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첫 번째는 기성용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또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쇄도 스트라이커의 역할로 들어갔다는 것이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공격 상황이죠. 네, 태국이 왼쪽에서 뒤쪽으로 살짝 내줬고요. 브라킷. 하지만 우리 대표팀 일단 터치라인 바깥으로 공을 걷어냅니다. 한국의 스로인이 선언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K리그에서 완전한 인정을 받았고, 특히 이제 또 이제는 카타르 리그에 가서 팀을 우승시키면서 또다시 인정받고 있는 이 22번의 고명진 선수. 네. 상당히 뭐 선수들 입장에서는 선수들끼리는 이 고명진 선수가 대표팀에 들어왔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선수들 사이에서는. 하지만 사실은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제 드디어 뭐 지난번에도 한번 들어온 적이 있긴 하지만 드디어 이제 스타팅 멤버로 나왔습니다. 고명진 선수가 카타르의 알라얀 이번 시즌 우승을 하는데 감독의 신임을 받으면서 팀의 중심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 자신감 오늘 그라운드 위에서도 보여주길 바랍니다. 왼쪽에서 대표팀 박주호 방향을 바꾸면서 중앙으로, 그러나 태국이 공을 끊습니다. 고명진 선수가 다시 한번 공을 고명진. 뺏었고요. 중앙으로 좋았어요. 석현준 열렸어요. 기성용이 들어갑니다. 슛! 석현준 슛! 골! 석현준! 대표팀이 빠른 시간에 4분 만에 태국의 골문을 열었습니다. 예, 우리가 방금 전에 돌아서면서 슈팅한 석현준 선수의 이 멋진 첫 골은 오늘 경기가 끝난 다음에 언론이 충분히 칭찬할 겁니다. 제가 주고 싶은 건 바로 이 패스예요. 네. 왼발로 들어가는 이 고명진 선수의 스루 패스 하나가 이 골을 만들어내죠. 사실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이 고명진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고명진 선수의 스루 패스에 이은 석현준 선수의 한 방이 오늘 경기 시작부터 분위기를 한국 쪽으로 완전히 가져옵니다. 그렇습니다. 고명진 선수의 결정적인 패스, 석현준 선수의 시원하고 깔끔하고 강력한 마무리. 대한민국이 전반 5분 만에 1대0 리드를 잡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경기장에서 석현준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오자마자 상당히 그 신중한 모습으로 경기장을 거닐는 모습을 우리가 봤고, 상당히 간절함도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농담 반으로 뭐 하고 있냐 막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경기장에 임하는 어떤 자세가 달랐던 것처럼 자신의 첫 번째 터치를 그대로 골로 연결시키는 석현준 선수네요. 석현준 선수가 지난해 오랜만에 대표팀에 복귀해서 지금 계속해서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데요. A매치 자신의 세 번째 골을 정말 중요한 시점에 왼쪽 터뜨렸습니다. 걸렸어요. 태국 왼쪽에서 공격입니다. 해야죠. 크로스 김수규 골키퍼가 가볍게 잡아냅니다. 네, 또 이제 포르투갈에서 최고의 팀 중에 하나인 FC 포르토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신감이 완전히 지금 이제 슈팅하는 어떤 턴이라든가 어떤 동작을 보면 자신감이 완전히 올라와 있는 그런 석현준 선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고명진이 오른쪽으로, 오늘 중앙 수비 라인은 홍정호와 김영권이 책임지고 있는데 이 두 선수는 정말 영혼의 파트너라고 해도 될 정도로 오랜 시간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그렇죠. 사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뭐 기록이 모든 걸 다 얘기하진 않지만 또 기록은 또 역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태국한테 패한 9패 중에서 8패가 바로 이 태국에서 나타난 것,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불안했었는데 일단은 첫 시작은 상당히 좋습니다. 박주호의 중앙 크로스, 그러나 약간 미끄러졌고요. 뒤쪽으로 흘러나온 공, 태국이 안전하게 공을 간수합니다. 왼쪽으로 열어줬고, 태국 입장에서도 오늘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 한국에게 도전해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경기를 시작했을 텐데 일단 한 방 제대로 얻어 맞았습니다. 그렇죠. 시작하자마자 한 방 맞았기 때문에 일단은 관중을 조금 잠재울 수 있다는 효과가 일단 있어 보였고요. 갑자기 관중들이 조용해졌죠. 네, 경기 시작하기 전 그리고 킥오프된 이후에 태국 관중들 열기가 대단했는데 지금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태국 앞쪽에서 아디삭 등지면서 방향을 바꿉니다. 슛!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네, 중에서 오늘은 바로 옆에 태국 선수들이 관중들, 이제 시작하자마자 선수들 좀 잔디에 적응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급격하게 턴을 할 때 잔디가 상당히 미끄럽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이 잔디 밖으로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특히 이제 선수들이 특히 이제 수비 쪽에서 볼을 컨트롤하고 급격하게 방향 전환을 할 때 선수들이 미끄러지는 것에 대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수비 상황에서 더 신경을 예, 써야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잔디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수비 상황에서는 무리한 플레이보다는 좀 안전한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태국의 공격입니다. 중앙에서 고명진이 막아주고요. 다시 한번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브라킷.
태국의 중앙 미드필더 붙어줘야죠. 앞쪽으로 짧게 끄릿끄릿 크로스 올라옵니다. 헤딩으로 공을 걷어내는 대한민국. 기성용이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남태희. 박주호가 돌아나갑니다. 일단 터치라인 앞쪽에서 짧게 남태희에게 기성용. 뒤쪽 김영권이 받쳐줍니다. 고명진. 기성용. A매치 82번째 경기를 갖는 대표팀의 주장 기성용입니다. 왼쪽에서 박주호. 열렸어요. 좋아요. 석현주 쪽으로 공간 패스. 태국 수비가 일단 걷어냈고요. 왼쪽에서 대한민국의 스로인입니다. 상대의 포백 라인이 상당히 앞쪽으로 전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석현진 선수가 상대의 윙백과 센터백 사이로 빠져나가면서 공간을 만들어보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네. 고명진, 정우영 오늘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의 활약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일단 고명진 선수가 아주 멋진 공격 포인트를 하나 올려줬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 대표팀이 아주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좋은 양질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 정우영 선수도 있고 좀 고명진 선수도 있지만 또 한국영 선수도 있고요. 또 박주호 선수도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에서 자신의 역할을 완전히 또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4명의 또 기성용 선수도 있고요. 5명의 완전한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여. 완전히 뚫렸어요. 홍정호의 들어갔어요. 패스 그렇습니다. 좋아해서 헤딩! 슛 다시 한번 왼쪽에 남태희. 살아있죠? 박스 안쪽입니다. 남태희 아주 공격 기회 있습니다. 남태희 왼발 크로스 걷어내는 태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첫 번째 코너킥 왼쪽에서 연결하겠습니다. 김창 선수가 오른쪽에서 오버래핑을 들어와서 한 번에 안쪽으로 올라왔고 거의 석현진 선수가 두 번째 골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좋은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전반 10분도 되지 않아서 석현준 선수가 멀티골까지 기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 코너킥 기회도 또 한 번 잘 살려야겠습니다.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태국 선수들과 이 한국 선수들의 신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할 필요가 있겠죠? 네, 중앙에서 태국이 먼저 머리로 걷어냈고요. 중앙 석현준의 오버헤드킥 높았습니다. 하지만 석현준 과감한 도전이었습니다. 지난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의 태국의 플레이를 좀 살펴본다면 기본적으로 태국은 공격적인 쪽에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매 경기를 실점하면서 수비 쪽에서는 약간 어려움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태국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신장이 전체적으로 작기 때문에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이 사실 뭐 평균적으로는 이 태국 대표팀과 한 6cm 정도의 차이가 나고 오늘 베스트 11에 나온 선수들은 한 9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세트피스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추가골을 더 가져갈 수가 있겠어요. 네, 경기 화면을 통해서 보시기에도 우리 선수들이 태국 선수들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태국 역시 왼쪽을 주 공격 루트로 활용합니다. 중앙에서 뿌라킷 다시 왼쪽으로 열어주고요. 티라톤 앞쪽에서 아디삭 그러나 김승규 골키퍼가 잡아낼 수 있는 공입니다. 하지만 또 태국 선수들이 키가 우리 선수들보다 작다는 단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특히 이제 사이드에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돌아서는 장면이 상당히 빠르다는 것, 그것들은 우리 선수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네, 아디삭 선수가 여기서 공을 제대로 잡지 들어갔고요. 못했고 김승규 선수가 아주 좋은 타이밍에 나와서 볼을 완전하게 처리하는 장면이었죠. 레바논과의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7차전 김진영 골키퍼가 골문 지켰는데 오늘은 김승규 골키퍼가 든든하게 우리 대표팀의 골문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태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팀의 주축 선수라고 할 수 있는 10번의 티라신 선수가 오늘 경기에 나서지 않은 것이 선수들에게는 약간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같이 무왕통에서 이 티라신 선수와 함께 떴던 김동진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단점이 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자신은 단점을 찾지 못했다라고 할 만큼 그 정도군요. 정말 좋은 선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일단 선발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티라신을 대신해서 9번 아디삭 선수가 태국 최전방 공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태국 선수 중에서 유일하게 지난 시즌에 스페인 알메이라에서 6개월 동안 임대를 또 갔었고요. 티라신 선수요. 그렇죠. 또 나달레이 구강컵에서 골까지 기록을 했던. 그렇습니다. 나름 또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예요. 하지만 오늘은 그 선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일단 아주 중요한 초반에 골을 기록하면서 경기를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태국이 수비 라인 골키퍼 쪽으로 공을 크게 내려줍니다. 신타위차이 골키퍼가 짧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늘 잔디 상태가 상당히 좀 미끄럽고요. 네. 또 한 가지가 오늘 경기에 이제 온도가 29도에다가 습도가 한 8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또 오전에는 오늘 이곳 태국의 방콕에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습도가 높거든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경기를 하면서 땀을 상당히 많이 흘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수분 손실이 많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수들에게는 상당히 피로감이 더 빨라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김영권 왼쪽 코너에서 일단 터치라인 따라 공 걷어냈고요. 하지만 태국이 그 공을 따냈습니다. 앞쪽 공간에서 오른쪽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옵사이드예요. 오시메키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볼이 바깥쪽에 나가진 않았지만 업사이드를 선언한 선심이었습니다. 날씨 얘기를 이용표 의원이 조금 전에 했지만 저희는 뛰지 않는데도 중계석에서 킥오프 전에 이미 셔츠가 땀으로 흥건하게 젖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덥고 수분 손실이 많을 때에는 선수들이 경기를 시작하는 전반 초반부터 불필요한 동작을 하지 않게 볼을 상당히 빨리빨리 동료들에게 전진할 필요가 있고요. 볼을 오래 소유하기보다는 적게 뛰면서 볼을 많이 움직이게 해서 볼로 하여금 기동력을 살릴 수 있는 그 어떤 우리의 기동력을 우리의 체력적인 부분보다는 볼에 실어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네, 여러 가지 환경에 우리 선수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90분 동안 흐름을 잘 이어가야겠습니다. 앞쪽에서 태국 아디삭 미끄러집니다. 잔디가 미끄러지죠? 아주 미끄럽습니다. 열렸어요. 기성용 완전히 열렸어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열렸습니다. 이정현 석현준 그러나 넘어집니다. 네, 지금은 이정엽 선수가 석현준 선수에게 주는 패스가 나쁘진 않았지만 사실 저 정도의 각도 한 40도의 각도라면 얼마든지 직접 슈팅도 가능했던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네. 태국의 최전방 공격수인 아디삭 선수가 넘어지면서 지금 고명진 선수와 엉키는 장면인데요. 약간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이 장면이 이제 파울 장면이고요. 네, 고명진 선수가 공격 쪽에서 좋은 패스 또 킥 능력도 갖고 있지만 저렇게 수비 쪽에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는 압박 능력도 동시에 갖춘 선수입니다. 네. 고명진 선수가 FC 서울에서 정말 오래 활약할 당시에는 공을 좀 예쁘게 찬다 그런 느낌 받았는데 그렇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상당히 터프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석현진 선수의 첫 골이 바로 이 고명진 선수에게 나왔다는 것 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 FC 서울에 있을 때도 하대성 선수 그리고 또 몰리나 이런 선수들과 함께 정말 최강의 중앙을 형성했던 그런 선수가 바로 또 고명진 선수입니다. 그렇죠. 이 장면이죠. 정말 시원합니다. 몇 번을 돌려봐도 멋진 석현준 선수의 오늘 중거리슛 선제골입니다. 가 상당히 좀 앞쪽으로 나와 있었고 볼이 약간 좀 드롭성이 있었기 때문에 막기가 쉽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잔디 이 상태 때문에 태국 중앙 수비수가 미끄러진 것도 어시스트가 됐습니다. 그렇죠. 오늘 경기는 경기가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턴 동작을 할 때 많이 미끄러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박스 근처에서 박스 안에서 어떤 실수에 의한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공격들은 상대가 예기치 않은 실수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노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고요. 그렇군요. 중앙에서 이정현의 태클. 태국이 압박을 벗어나서 일단 패스를 이어갑니다. 일단은 재밌는 것은 이 슈틸케 감독이 지난 경기에서도 이정엽 선수를 투입하면서 또 이정엽 선수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가져왔고요. 또 오늘 경기에서는 또 석현진 선수를 원톱으로 기용하고 또 기용하자마자 그것을 또 바로 또 골을 성공시키면서 정말 어떤 용병술에 관해서 상당히 내는 대로 적중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네. 감독의 기운이죠. 슈틸리케 감독 부임 이후에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교체된 선수가 들어가서 골을 넣어주고 또 안 뛰었던 선수를 그 다음에 선발로 기용했을 때 또 그 선수가 또 골을 넣어주고 네. 또 경기에 대표팀에 들어오지 않았던 선수를 대표팀에 불렀을 때 또 그 선수가 좋은 플레이를 해주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한 3박자가 맞는다고 할까요?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슈틸케 감독입니다. 슈틸리케 감독할 만 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실 축구 팬들은 축구볼만 나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감독이 경기를 못하면 비난받습니다. 또 하지만 반대로 감독이 경기를 잘하면 칭찬받아야죠. 그렇죠. 지금 사실 대표팀의 경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슈틸리케 감독을 칭찬하는 것에 있어서 좋은 경기를 좋다고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망설일 것이 없습니다. 아낄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높은 지역에서 스로인 박주호 다시 이어봤는데요. 배에 앞서서 걷어내는 태국의 뿌라킷입니다. 선수들에게도 베스트 11이 몇 명 정도 결정된 것 같냐라는 이야기를 몇몇 선수에게 물어봤을 때 5명, 6명, 네. 7명 이렇게 선수들도 확신을 하지 못할 정도로 한 5~6자리를 제외하고는 정말 모든 선수에게 기회가 돌아가고 있는 정말 박빙의 경쟁 상태입니다. 테스트와 실험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네, 그런 어떤 긴장감이 선수들로 하여금 스스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면으로 연결되어지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두 번째 코너킥
역시 남태희 선수가 준비합니다. 남태희 선수가 손을 뒤쪽으로 모았다는 얘기는 사인인데요. 남태희 올라옵니다. 펀칭 뒤쪽에서 됐어요. 김창수, 슈팅 시도해도 되죠? 왼쪽에 정우영, 박주호가 공을 받고 앞쪽에 남태희. 일단 박주호가 직접 치고 들어갑니다. 터치라인 따라서 뒤쪽에서 고명진, 정우영 반대편을 보는데요. 짧게 김창수가 오른쪽에 완전히 김영권이 열려 오른쪽으로 김창수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야 중앙으로 돼요. 석현준 들어갑니다. 헤딩으로 걷어내는 태국의 수비. 김창수가 일단 1차 저지. 고명진이 또 한 번 앞을 막아줍니다. 오늘같이 날씨가 더울 때에는 상대 진영에서 볼을 뺏긴 이후에 내려오게 되면 상당히 러닝을 많이 하면서 소진 체력적인 부분에 소용이 많거든요. 네, 상대의 볼을 뺏으면 그쪽에서 즉시 압박함으로써 뛰어 내려오는 어떤 체력적인 손실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옵사이드 아니에요 이번에는 이번엔. 옵사이드가 아닌데 패스가 조금 길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골킥입니다. 태국이 오늘 경기 앞서서 태국의 축구 팬들도 오늘 경기 정말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태국 방콕 시내 곳곳에서 느껴졌는데 그 태국의 축구 팬들에게 대한민국 일단 전반전에 뭔가를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국의 4번이죠. 끄리끄리 선수가 어제 전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대표팀과의 경기를 하면서 배울 건 배우겠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뛰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일단은 태국 선수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한국 팀에 대한 존중은 있습니다. 태국 오른쪽 몽골 아디삭 쪽으로 가져야 공간 돼요. 패스가 잘 들어갔습니다. 정우영이 확인해야죠. 앞쪽에 있는데요. 크로스 올라옵니다. 뒤쪽에서 끄릿끄릿 슛!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납니다. 태국의 위협적인 공격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네, 끄리끄리 선수의 특기가 바로 저 왼발인데요. 발등에 제대로 임팩트가 되지 못하면서 하지만 이 뒤쪽에서 완전히 반대쪽으로 넘겨주면서 슈팅까지 연결하는 젖골이 사실은 저 장면에서 안쪽으로 임팩트만 제대로 됐다 그러면은 상당히 우리에게 위협적인 그런 장면이 됐어요. 네, 약간 인사이드에 맞으면서 볼이 제대로 임팩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이 장면이죠. 석현준 선수의 첫 번째 골 장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일부러 붙지 않고 돌아섰기 때문에 석현진 선수가 그것을 알고 원터치에 돌아서서 투터치로 슈팅을 마무리하는 장면. 또 강력한 슈팅이 그대로 또 골까지 연결. 어떤 의미에서 보면 포드가 갖고 있는 원터치, 투터치 슛의 어떤 정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석현진 선수의 플레이였습니다. 네, 석현준 선수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뭔가를 보여주는 것 사실 그라운드 위 선수들에게는 의무이자 과제죠.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슈틸리케 감독이 선수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맞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뛰는 선수들마다 자신의 역할을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 스스로 기회를 나눠 찾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석현준의 압박 공을 찾아옵니다. 고명진 아래쪽으로 홍정호 다시 이어봤습니다. 일단 김수규 골키퍼를 바라보면서 방향을 황희재 바꿉니다. 선수도 있고요. 또 석현준 선수도 있고요. 또 이정엽 선수도 있고요. 경기에 나선 선수마다 이렇게 골을 넣어주고 좋은 플레이를 하게 되면 힘들어지는 것은 감독입니다. 선택권에 대한 어떤 고통이 오히려 어떤 선수를 선택할까? 선수가 없어서 고민하기도 하지만 선수가 너무 많아서 고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고민이 더 클 것 같은데요. 네, 뭐 행복한 고민이지만 그런 고민은 상당히 기분 좋은 고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왼쪽 끄릿끄릿 높은 옵사이드 지역까지 아니고요. 태국이 또 올라왔습니다. 크로스 반대편으로 박주호가 안전하게 공을 터치라인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이제 태국 같은 경우에는 전반 지금 한 20분 동안 계속해서 왼쪽 공격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왼쪽에 4번의 끄리끄리 선수와 3번의 티라톤 선수의 아주 전형적인 왼쪽 공격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태국이죠. 이정엽 선수와 태국의 오른쪽 풀백 나르바딘이 겹치는 장면에서 이정엽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이번은 반칙은 아니군요. 그냥 끊었기 때문에 나르바딘 선수가 태국 넘어져서요. 선수가 예. 한국 우리 팀에게 다시 이제 볼을 내주는 그런 장면이고요. 오늘 뭐 전반전 초반부터 계속해서 선수들이 잔디에 미끄러지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또 그 부분이겠습니다. 일단은 볼을 많이 소유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쪽에 있는 우리 선수들의 신장이 상대의 수비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기성용 선수도 그렇고요. 석현준 또 이정엽 선수의 신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용해도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남태희 지금은 선수가 볼을 잡고 돌아서려 할 때 태클이 정경희 쪽으로 좀 들어가는 장면인데요. 네. 바로 그 위치에서 대한민국의 프리킥입니다. 남태희 선수는 다시 일어나서 그라운드 가운데 쪽으로 이동합니다. 일단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것을 지시하는 응치우콕 주심입니다. 김영권이 홍정호에게 석현준 선수의 선제골 이른 시점에 나오긴 했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좀 좋은 공격적인 흐름 우리 대표팀이 이어가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이 자주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양팀 모두가 기본적으로는 체력적인 부분에 어떤 부담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우리 한국 대표팀도 레바논전 이후에 좋아요. 열렸어요. 앞쪽으로 남태희의 패스 기성용이 따라가 봤습니다만 조금 깊었습니다. 레바논전 이후에 또 5시간의 비행을 하고 오늘 경기를 하는 거고요. 네. 또 태국 또 이라크와의 원정 경기를 하고 다시 돌아온 상태에서 오늘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양팀 모두 또 날씨도 상당히 더운 상태고요. 양팀 모두가 사실은 100%의 상대에서 오늘 경기를 치르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염두에 든 상태에서 오늘 경기를 좀 보면 좀 이해를 좀 하는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양 팀이 사흘 전 그 경기보다 좀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바뀌었다. 예, 그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바뀌었지만 여전히 어떤 체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담을 갖고 지금 경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동시에 드리고 싶고요. 네, 반칙 아니고요. 고명진 짧게 주고 다시 받습니다. 오른쪽 김창수. 중앙에서 정우영이 공을 받아줍니다. 왼쪽 공간에 박주호가 있는데요. 김영권, 빨리 넘어와야죠. 박주호. 네,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태국이 반대쪽에서 우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볼을 전환할 때 태국의 수비가 따라오는 속도가 약간 느리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조금만 더 양쪽 사이드로 길게 흔들어주면 더 많은 공간을 가져갈 수 있을 텐데요. 일단 공간을 넓게 활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입니다. 수비 쪽에서 홍정호가 김영권에게. 홍정호 찍어 찬 공 석현준 쪽입니다. 공간에서 석현준 첫 번째 터치로 공을 잘 확보했고요. 대한민국의 스로인입니다. 태국 이 스파찰라사의 경기장 태국 관중들의 일방적인 응원, 하지만 응원 소리가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이때 우리 대표팀이 조금 더 밀어붙이면서 태국 관중들의 응원 소리를 더 조용하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뒤쪽 홍정호, 중앙에서 정우영, 다시 홍정호가 김영권에게, 기성용이 아래로 조금 내려와서 공을 받아줍니다. 김영권 일단 여유 있게 공을 간수하면서 들리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입니다. 남태희, 박주호, 공을 끌고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갔던 박주호, 기성용, 중앙에서 고명진, 오른쪽에 김창수가 있죠. 김창수 골문 쪽 바라보다가 고명진에게 줍니다. 중앙에서 정우영, 김영권, 남태희, 박조가 올라 들어가고요. 앞쪽에 이정엽이 있고 석현준이 있습니다. 좋아요. 완전히 열렸어요. 패스 잘 들어갔습니다. 김창수의 크로스 헤딩. 그러나 태국이 일단 경합을 하면서 공을 따냅니다. 네, 지금은 볼이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전개되면서 상대의 뒷공간을 뚫어 들어가는 스루패스 상당히 좋았고요. 네. 김창수 선수가 올라오는 크로스가 약간은 좀 속도감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을 하는데 상대에게 좀 유리했죠. 오른쪽에 김창수, 왼쪽에 박주호, 지난 레바논전에서 뛰지 않았던 김영권, 홍정호와 함께 포백 라인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김창수 선수가 한 번에 올라오는 크로스의 타이밍은 상당히 좋았는데 약간 높았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마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줬습니다. 기성용이 중앙원 안쪽에서 왼쪽 김영권에게, 이렇게 이제 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갈 때 김창수 선수처럼 이렇게 공간으로 잘만 움직여주면 얼마든지 상대의 뒷공간을 완전히 제압하면서 골 슈팅까지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거든요. 화면 보면서도 느끼시겠지만 태국 수비 쪽에 여기저기 상당히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태희가 중앙으로 이동해서 오른쪽으로 김창수에게,
고명진. 일단은 뭐 전반 초반 상황이지만 오히려 우리 선수들의 움직임보다는 태국 선수들의 수비에 이동하는 속도가 약간은 좀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어 보이는 네. 약간 좀 늦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에겐 상당히 좀 유리할 것 같고요. 파울 석현준 아니에요. 좋아요, 태클로 석현준. 공을 따냈습니다. 짧게 박주호. 좋아요, 박주호. 열렸어요. 좋아요. 기성용 쪽으로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는 패스. 기성용 몸 맞고 골키퍼에게 향하는 공. 태국의 신타비차이 골키퍼가 가슴으로 잡아냅니다. 옵사이드예요. 기성용 선수가 공을 터치할 때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 장면에서 옵사이드가 맞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오늘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사실 대표팀에 늘 승선하는 선수들 가운데 빠진 선수들이 또 있습니다. 또 레바논전 마치고 넘어오는 과정에서 김진현 골키퍼와 구자철 선수도 각자 소속팀으로 복귀한 상태고요. 그렇죠. 김시현 선수가 소속팀의 요청에 따라서 소속팀으로 복귀를 했고요. 또 구자철 선수가 근육에 약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사실 소속팀에 복귀를 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도 이제 올림픽 와일드카드 차출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대표팀에 소집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사실 뭐 권창훈 선수 사실 올림픽에 갔기 때문이지 올림픽이 아니었으면 얼마든지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나설 수 있는 선수였고요. 네, 금요일 알제리와의 경기에서 권창훈 선수 또 아주 멋진 첫 골을 기록하면서 올림픽 대표팀의 든든한 기둥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증명을 했습니다. 일단은 선수들이 상당히 골고루 많이 기회를 가져가면서 그 선수들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또 그렇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감독이 선수를 활용할 수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지금 넓어지고 또 높아지고 깊어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선택의 폭만 넓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선수를 선택해도 기대하는 수준 그 이상을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또 어떤 선수를 선택하더라도 그 선수가 계속해서 자신의 몫을 해주고 있다는 것. 그것이 상당히 또 고무적이고요. 네, 그것이 지금 축구 대표팀 슈틸리케호의 가장 큰 힘입니다. 중앙에서 기성용, 고명진 논스톱으로 홍정호에게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최근에 수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홍정호. 일단은 정우영. 선수들이 볼을 많이 소유하면서 체력적인 부분, 뛰는 부분보다는 볼을 많이 이동시키면서 체력적으로 체력을 좀 지키는 네. 그런 지혜로운 패스 시도를 통해서 경기를 지금 잘 운행하고 있습니다. 드리블을 하기보다는 패스를 많이 활용해야 된다. 그런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대한민국의 스로인입니다. 태국의 끼아티스 감독이 태국 축구의 전설적인 존재이고 2013년부터 팀을 이끌면서 최근에 태국 축구의 상승세 중심에 서 있는데 오늘은 그동안 만났던 상대보다 가장 강한 상대를 맞닥뜨렸습니다. 사실 뭐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머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장에 나오진 않았었는데요. 기자회견장에도 나오지 않았던 끼아티스 감독 오늘 상당히 심각한 표정으로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기성용 짧게 이정협 석현준 그러나 태국 하나붓 중앙 수비수가 걷어냈고요. 바로 김승규 골키퍼에게까지 가는 공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서 중계방송 화면이 조금 거칠다 이런 느낌도 좀 받으실 텐데 태국 현지 중계방송사가 이 화면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왼쪽에서 남태희 박스 바로 바깥쪽입니다. 박주호 선수가 돌아 들어가는데요. 남태희의 크로스 헤딩! 골키퍼 정면입니다. 이정엽 선수에게 기회가 왔는데요. 네, 슈틸리케 감독이 저 장면에서 한 번의 원터치 패스보다는 볼을 스토핑해도 된다라는 그런 사인을 하면서 돌아올 정도로 상당히 아쉬운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두 경기 연속골을 기록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이정엽 선수에게 왔습니다만 이정엽 이 헤더가 골키퍼 정면으로 갔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이제 남태희 선수가 정말 오른발로 완전하게 넣어줬고요. 이 장면에서는 완전히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다이렉트 헤딩보다는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물론 뭐 이정엽 선수가 정확한 슈팅을 했다면 얼마든지 또 골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성용 오른쪽 공간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고명진에게 정우영. 사실 뭐 저는 축구를 했다가 지금 이제 해설을 하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인지도 모르겠지만 축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해설은 결과를 보고 결과에 따라서 얘기하기 때문에 쉬운데 네. 선수들은 그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좀 해설을 하면서 미안할 때가 있어요.
왼쪽에서 남태희입니다. 남태희 조금 전에 좋은 장면 만들었던 남태희 박스 안쪽. 남태희. 남태희 한번 접고 움직임 좋습니다. 중앙 열렸어요. 기성용. 열렸어요. 한번 접고 슛! 슛! 그러나 골. 태국 수비 맞았고요. 태국 역습 기회입니다. 왼쪽에서 끄르끄릿 브라킷 옵사이드예요? 앞쪽으로 부심의 기가 올라가진 않았는데요. 아디삭은 스스로 옵사이드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기가 올라가진 않았지만 아디삭 선수가 저 볼을 따라갔다라면은 선심이 기를 들었을 거예요. 업사이드 위치가 맞았고요. 석현준 이성용 선수 앞쪽으로 좋아요. 석현준에게 업사이드 정확한 아니에요. 패스. 업사이드 아니고요. 옵사이드 아닙니다. 왼쪽에서 석현준, 뒤쪽에 박주호가 따라 들어갑니다. 석현준 선수가 박주호에게 내주고 빨리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박주호의 크로스. 이거는, 지금은 이정엽 선수 반칙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심은 그냥 지나칩니다. 지금은 주심이 본인이 불지 않았지만 뛰어나오면서도 고민을 할 만큼 저 장면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아마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화면이 나올 텐데요. 느린 화면이 저 장면을 아마 설명해 줄 것 같습니다. 네, 이정엽 선수를 태국 수비가 완전히 찍어 누르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예, 태국에게 불리한 장면이기 때문에 이것 중계 화면에서 안 좋아요. 나올 수 열렸어요, 있겠습니다. 열렸어요. 앞쪽으로 기성용. 오늘 공격적인 역할을 부여받은 기성용.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 어떤 경기보다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에서는 태국의 포백 라인이 상당히 전방으로 압박하면서 밀러 올라오기 때문에 앞쪽에서 볼을 받을 때는 공간이 많이 없거든요. 이정엽 선수라든가 석현 선수 또 기성윤 선수가 뒤쪽에서 그것을 잘 보고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태국 수비 뒷공간 우리가 활용하기 충분합니다. 이번엔 태국 공격 하지만 우리 수비가 걷어냈고요. 태국이 중앙선 넘어오는 것이 오늘 정말 힘겨운데요. 지금은 공격 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 대한민국 쉽게 뺏었다가 다시 한번 소유권이 태국에게 갑니다. 뒤쪽 산루와 짧게 논스톱 뒤쪽으로 왼쪽에서 주각으로 치고 들어오는 태국 아디삭이 왼쪽으로 연결해줬고요. 김영권 선수가 잘 걷어냈습니다. 헤딩으로 이정엽이 오른쪽 남태희. 지금 파울이죠. 이정엽 선수가 반칙을 당했습니다. 이제 지금쯤에서는 저는 사실은 아까부터 계속해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일어났던 파울 장면을 기다리고 있는데 느린 화면이 나오지는 않나요? 네. 태국의 중계진, 태국의 그렇습니다. 예, 방송사에서 지금 화면을 제작하기 때문에 좀 껄끄러운 장면을 피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경기 주도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전반전 35분까지의 상황입니다. 석현준 선수 전반 4분 만에 시원한 첫 골 1대0 리드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 18년 만에 태국 원정 경기 큰 형들의 복수까지 포함되어 있는 또 슈틸리케 감독의 연승 기록 우리 대표팀의 새로운 기록에 도전하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입니다. 남태희 뒤쪽 홍정호 앞쪽으로 길게 태국이 공격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1차적인 저지 잘 안됐고요. 아디삭이 나와서 공을 잡아주고 끄릿끄릿 중앙으로 패스. 태국 공격 작업 뭔가 좀 투박하고 거칠고 우리 수비를 위협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뒤쪽에서 고명진 선수와 정우영 선수가 무리하게 앞쪽으로 나가지 않고 뒤쪽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상대가 우리가 볼을 뺏겼을 때에도 뒤쪽에서 잘 마크해주고 있어요. 네, 고명진의 침투 패스. 이번에도 기성용 쪽을 향했는데요. 이번에 홍정호, 정우영 협력해서 공을 뺐습니다. 남태희가 중앙으로 숫자적으로 상당히 유리한데요. 공격에 들어가야 되겠죠. 기성용 왼쪽에 석현준. 기성용 선수가 스트라이커 전업 중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석현준 왼쪽으로 박주호가 돌아 들어갑니다. 기성용 뒤쪽 고명진 중앙에서 정우영 남태희 오른쪽 석현준 공간에서 공을 잡고 한번 접고 뒤쪽 김창수 쪽을 봤는데요. 태국이 공을 뺐습니다. 태국이 수비 라인에서
뭔가 만들어 올라올 때 우리 수비 선수들 집중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모습인데요. 이번엔 오른쪽에서 태국 나르바딘이 직접 치고 올라옵니다. 나르바딘 슛! 약했습니다. 김영권 선수 맞고 터치라인 벗어납니다. 상대의 수비, 그러니까 태국의 수비수들이 우리가 패싱 게임을 하면서 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길 때 생각만큼 많이 못 따라오기 때문에 상대가 템포가 느려졌다고 해서 우리의 템포마저 늦추면 안 됩니다. 네. 상대가 템포를 느리든 빠르든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빠른 템포로서 경기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텐데요. 태국 오른쪽에서 스로인 다시 이어받는 나르바딘입니다. 나르바딘 크로스 슛! 일단 높이 공을 띄워주는 홍정호입니다. 박스 벗어나지 못했고요. 중앙에서 고명진 잘 걷어냅니다. 이정협 태클, 나르바딘의 태클이 깊었습니다. 경고죠? 오늘 경기 첫 번째 옐로 카드가 태국의 오른쪽 풀백 나르바딘에게 주어집니다. 이정협 선수가 지금 상당히 거친 태클을 당했는데요. 이정엽 선수가 볼을 잡고 뛰어들어갈 때 뒤쪽에서 차였다기보다는 뒤쪽에서 누르면서 발목이 좀 앞쪽으로 접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네, 마치 뭐 격투기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태클 선수들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다리를 꺾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이렇게 화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후반전에 들어가면은 이제 근육 경련이 오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오늘 경기에서도 아마 후반전 한 20분 한 30분 정도 넘어가면 여기저기에서 선수들이 근육 쪽에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상황이 올 것 같은데요. 석현준의 A매치 세 번째 골이었고요. 그리고 네, 태국의 위협적인 일단은 공격 김창 기회. 선수가 끝까지 자신의 마커가 특히 이제 4번에 끄리끄리 선수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끝까지 잘 따라와 줬고요. 기아티사 감독 지금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기아티숙 감독이에요. 상당히 우리가 태국 하면 떠오르는 피아퐁 선수와 함께 태국에서는 상당히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네, 나이도 많지 않아요. 42살이고요. 또 재밌는 것은 A매치도 134경기 가장 많이 뛰었고 통산 골이 무려 320골이 넘습니다. A매치에서만 71골도 기록했고요. 그렇죠? 남태희 개인기를 통해서 박주호에게 연결. 박주호의 노스톱 크로스가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나갔죠. 또 재밌는 것은 이 끼아티숙 감독이 대학에서 또 MBA를 전공한 MBA 석사를 전공한 또 그런 또 특이한 이력 배운 남자군요. 그렇습니다. 네. 또 99년도 2000 시즌에서는 잉글랜드 챔피언십인 허디슨 필드에서도 잠깐 선수생을 했던 그런 네. 선수입니다. 물론 경기는 한 경기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공격수긴 하지만 뭔가 이력이 태국의 이영표? 약간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공부하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배운 남자. 근데 어쨌든 태국에서는 이 피아퐁 선수와 함께 정말 전설적인 선수가 누구냐 한다면 바로 피아퐁과 함께 이 끼아티숙 선수를 뽑게 됩니다. 태국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수비 1선, 2선에서 잘 막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비입니다. 아마 오늘 경기를 시청자 여러분들이 경기를 축구 팬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약간 템포가 좀 느리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어떤 체력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 날씨를 생각한다면 날씨를 생각하면서 오늘 경기를 본다면 속도가 약간 느린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좀 이해를 하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기온이 높고요. 습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 중계석에서 중계를 하면서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이 다 젖을 정도로 상당히 네. 지금 덥거든요. 그리고 오늘 오전부터 이른 오후 시간까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습도가 평소보다 훨씬 더 높아져 있는 이곳 경기장 상황입니다. 예, 습도가 80%니까 거의 습식 사우나 비슷한 느낌의 경기장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정말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정확한 묘사였습니다. 김영권 앞쪽으로 직접 몰고 들어오다가 박주호에게 열렸어요. 왼쪽 공간이 있죠. 넓은 왼쪽에. 공간입니다. 박주호 중앙으로 이정협 줄 곳을 찾다가 다시 박주호에게 남태희가 들어가고요. 중앙에서 기성용이 공을 달라고 신호를 합니다. 고명진이 정우영에게 오른쪽 넓은 공간에 김창수가 있습니다. 뒤쪽에서 홍정호 오른쪽 김창수 쪽으로 드디어 공이 갑니다.
가슴으로 공을 떨구고 기성용. 하지만 태국 공을 뺏고 공격적으로 태국의 역습입니다. 앞쪽에 두 명의 선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릇그릇 고명진 1차적으로 공을 막아줍니다. 정우영 압박. 그러나 압박을 뚫고 들어가는 태국의 프라킷. 정우영 선수가 순간적으로 손을 썼기 때문에 경고를 받을 수도 있을 만한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었죠. 이 장면에서 한 번 더 제쳐진 다음에 이 두 번째 이 장면에서는 얼마든지 또 경고를 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드 나오지 않았고요. 중앙에서 슛! 봉권 논스톱 슈팅까지 시도해봤습니다만 골문 벗어납니다. 네, 박주호 선수가 상당히 노련한 것이 이미 상대가 먼저 뛰어 들어갔고 그 볼이 상대에게 완전히 들어갔기 때문에 그 볼을 향해서 늦은 타이밍에 그 볼을 향해서 가기보다는 들어오는 상대를 미리 부딪혀주면서 상대가 중심을 잃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박주호 선수의 수비 플레이였습니다. 네, 박스 안에서는 뭐 공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계속해서 막아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박주호 선수가 가장 그걸 중요한 보여주네요. 것은 수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볼을 내가 처리할 수 있으면 볼을 처리하지만 그 볼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 볼을 처리하려고 달려드는 자신의 선수를 막아내면 볼을 막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볼이 아니라면 자신의 수비수를 막으면 됩니다. 조금 전 박주호 선수가 바로 그런 플레이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주호가 또 높은 지역까지 올라와서 공을 뺐습니다. 뒤쪽 고명진. 첫 번째 골을 어시스트했던 고명진. 김영권이 홍정호에게 오른쪽 김창우 선수가 지금 상당히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있기 때문에 그쪽 공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이제 왼쪽에 태국 선수들이 왼쪽 공격이 상당히 활발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왼쪽 공격이 활발한 만큼 그만큼 왼쪽에 상당히 많은 공간이 생기는 네, 그런 또 양면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인지 이 남태희 선수가 지금은 오른쪽에서 많이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영, 고명진 앞쪽으로 다시 한번 고명진, 기성용. 태국 몽골이 태클로 걷어냅니다. 왼쪽에서 대한민국의 스로인. 짧게 기성용, 박주호. 박주호가 공간을 많이 활용하면서 뒤쪽 홍정호, 정우영. 중앙에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는 정우영입니다. 오른쪽에서 김창수, 남태희. 전반전 추가 시간은 2분입니다. 남은 2분 효과적으로 좋은 장면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석현준의 조금 먼 크로스, 약간 길었고요. 태국 수비에서 나올 때 우리 1차 압박이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마르바딘, 기성용 인터셉트. 경기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남태희, 고명진, 왼쪽 박주호. 고명진, 기성용, 박주호. 패스 흐름이 매끄럽습니다. 지금은 남태희가 돌다가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좋아요. 남태희 다시 한번 앞쪽에 이정협, 그리고 바로 뒤에 석현준이 있는데 이정협 쪽 사이드예요. 가슴으로 석현준 슛. 그러나 부심의 키가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태희 선수가 이정엽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갈 때 이미 업사이드 되는 장면이요. 이 장면에서요. 업사이드가 살짝 맞고요. 앞쪽에 있었던 이정협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정엽 선수가 상대 뒷공간으로 움직이고 또 그곳으로 정확하게 볼이 들어가서 상대 수비 조직을 깨려는 노력,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전반전 추가 시간도 절반 이상 흐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반 5분도 되지 않은 시점 석현준 선수의 시원한 첫 골. 1대0으로 리드한 채, 그리고 주도권을 태국에게 전혀 내주지 않은 채 전반전 잘 치러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를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지금보다 조금 더 안정감 있게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한 골 정도가 더 들어가 준다면 조금 더 쉽게 경기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네. 태국 역시 왼쪽을 노립니다. 그릇그릇이 짧게 아디삭 왼쪽에서 일단 뒤로 티라톤. 오랜만에 공격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릇그릇. 그릇그릇 티라톤 쪽 공간에서 남태희가 앞을 막아주고요. 남태희 수비가 좋았습니다. 태국의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킥. 전반전 종료 직전에 태국이 세트피스 기회를 갖습니다. 특히 11번의
몽권 선수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네, 이정엽의 헤더 뒤쪽에서 슛 벗어납니다. 브라킷의 중거리 슛과 함께 경기 전반전 마무리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국과의 원정 경기 18년 만에 가졌는데요. 석현준 선수의 첫 골이 정말 의미가 있었던 그 한 골이었습니다. 일단은 잔디 상태도 그렇고 또 날씨의 습도라든가 기온도 그렇고요. 상당히 경기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성향이었는데 시작하자마자 석현준 선수의 멋진 터닝과 슈팅 한 방이 우리가 조금은 좀 기분 좋은 상황에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요. 상당히 1대0으로 경기를 마치면서 후반전에 더 좋은 어떤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든 상태에서 경기가 끝난 전반전이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태국 방콕의 수파찰라사이 경기장입니다. 됐습니다. 고명진 선수가 다시 좋아요. 한번 공을 고명진. 뺏었고요. 중앙으로 좋았어요. 석현준 열렸어요. 기성용이 열렸어요. 들어갑니다. 슛! 석현준 슛! 골! 석현준! 제가 주고 싶은 건 바로 이 패스예요. 네. 왼발로 들어가는 이 고명진 선수의 스루 패스 하나가 이 골을 만들어내죠. 사실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이 고명진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이걸 이용할 필요가 있겠죠. 네, 중앙에서 태국이 먼저 머리로 걷어냈고요. 중앙 석현준의 오버헤드 킥 높았습니다. 하지만 석현준 과감한 도전이었습니다. 태국 오른쪽 몽골 아디삭 쪽으로 공간 패스가 잘 들어갔습니다. 정우영이 앞쪽에 있는데요. 크로스 올라옵니다. 뒤쪽에서 끄릿끄릿 슛!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납니다. 태국의 위협적인 공격. 왼쪽에서 남태희 박스 바로 바깥쪽입니다. 박주호 선수가 돌아 들어가는데요. 남태희의 크로스 헤딩! 골키퍼 정면입니다. 이정엽 선수에게 기회가 왔는데요. 네. 경기 전반전 마무리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눈을 감아봐요. 바람에 흩날려 80년 역사를 자랑하는 태국 축구의 성지, 우리에겐 킹스컵의 추억이 가득한 장소입니다. 태국 방콕의 수파찰라사이 경기장.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국에 계신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태국 방콕 국립경기장입니다. 오늘 우리 대표팀 전반전 참 잘했습니다. 이용표 위원. 네, 기본적으로 이런 환경에서 리딩을 하면서 경기를 끝냈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여러 가지 추가골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면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후반전에는 조금 더 많은 득점을 기대할 만한 어떤 마음을 들게 만드는 그런 전반전 45분이었습니다. 네, 일단 날씨가 워낙 안 좋고 두 팀이 며칠 전에 경기를 치르고 이동한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후반전 상당히 많은 선수 교체가 또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전반전 고명진 선수 슈틸리케 감독 부임 이후 처음 대표팀에 합류를 했는데 첫 번째 골 어시스트 움직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의 역할, 수비 쪽으로에서도 그렇고 또 공격적으로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연결고리 역할을 정호영 선수와 함께 잘 해줬고요. 또 이제 첫 골을 어시스트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았던 것처럼 나도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는 모습을 보여준 고명진 선수였습니다. 네, 고명진 선수 카타르 리그 진출 이후로 정말 많은 자신감을 얻었던 모습. 저희가 지난 리우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 카타르 현지에서 고명진 선수 만났을 때 그런 느낌 받았는데 오늘 그라운드에서 그 자신감을 전반전에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석현준 선수의 첫 골도 정말 멋졌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제 후반전에는 곽태휘 선수와 김기희 선수가 교체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야기는 홍정호 선수와 김영헌 선수가 경기장에서 나오고 이 두 명의 중앙 수비수 두 명을 지금 바꾸고 있는 슈틸리케 감독입니다. 곽태희 선수와 김기희 선수 지난 목요일 레바논과의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7차전 선발 센터백으로 호흡을 맞췄던 두 선수가 후반 시작과 동시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안정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곽태휘 선수와 또 김기희 선수였는데요. 김기희 선수와 곽태희 선수가 후반 시작과 함께 들어갔고요. 태국도 많은 선수를 바꾸면서 후반전을 시작합니다. 4명의 선수를 교체한 태국인데요. 포클라우 선수가 들어갔고요. 또 중앙 미드필더로 경기를 조율하는 사라 선수도 후반전에 출전을 하겠습니다. 차나팁 송커신 측면 미드필더 그리고 신예인 첸롭 삼파오디 선수까지 4명의 선수가 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태국입니다.
끼아디스 감독도 오늘 경기 일단 후반전 4명이나 선수를 바꿨다는 것, 특히 그 가운데는 주전급으로 그동안 활약했던 선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 후반전에 뭔가 경기 분위기를 바꿔보겠다 그런 의지가 느껴지는 선수 교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이제 태국도 최근 13경기에서 승률이 75%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네, 75%가 될 만큼 상당히 매 경기에서 득점을 하고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전반전 오늘 경기에서 대한민국과는 태국의 전반전 45분은 사실 13경기에서 보지 못했던 장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명의 선수를 교체하면서 아주 큰 폭의 변화를 주고 있는 끼아티스 감독입니다. 태국의 이 선수 교체가 과연 태국의 전체적인 경기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고요. 대한민국 중앙 수비 2명을 모두 바꿨는데 이 부분 좌우 풀백과 중앙 수비의 새로운 호흡, 이 부분도 후반전 초반 대한민국 대표팀 지켜봐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네. 감독이 선수를 교체할 때는 물론 이제 교체의 의도는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교체를 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제 종종 감독이 선택한 그 교체 카드가 경기를 악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독들도 웬만해서는 경기가 잘 될 때는 교체 카드를 쓰기를 주저하고, 또 경기가 안 될 때는 교체 카드를 무조건 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4명의 선수를 교체 카드를 썼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전반전이 끼아티스 감독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후반전 태국의 킥오프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태국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한민국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전반전 이른 시간에 골을 넣으면서 기분 좋게 자, 출발했던 역습 대한민국 상황이에요. 후반전 초반에도 아니고요. 앞쪽으로 석현준, 석현준! 자, 살짝 빗나갑니다. 석현준의 왼발줄. 석현 선수가 일단은 칭찬하고 싶은 것은 잘 빠져들어갔고요. 여기서 약간 각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왼발 반대쪽 파퍼스트로 슈팅을 시도한다는 것이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발 안쪽에 맞으면서 오른쪽으로 더 휘어져 나가는 석현준 선수의 슛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도 기분 좋게 출발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각도가 좋지 않았고요. 석현 선수가 상당히 앞쪽에서, 예전에 석현 선수가 제가 있을 때 석현 선수가 대표팀에 종종 들어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앞쪽에서 상당히 많이 받으면서 그랬다면 최근에는 석현 선수가 발전하는 것이 뒤쪽 공간을 상당히 적절하게 잘 타이밍을 맞춰서 움직여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석현준의 백헤더, 이정협이 따라 들어갑니다. 이정협 적극적으로 공을 다퉈줍니다. 하지만 태국의 골킥. 슈텔리케 감독이 경기 전 어제 기자회견에서 현대 축구에서 친선 경기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친선 경기이긴 하지만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는 경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전반전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때의 슈텔리케 감독의 모습을 보면 한 골로는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슈텔리케 감독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들 후반전 초반 적극적인 공격 쪽에서의 움직임에서도 그것이 느껴집니다. 앞쪽 기성용 패스가 끊겼습니다. 사랏 왼쪽 차라팁, 후반에 교체 들어간 선수들 움직임이 빠릅니다. 되겠죠? 하지만 볼 터치가 좀 길었고요. 곽태비가 정우영에게 다시 한번 공을 뺏는 태국의 차라팁입니다. 사랏 왼쪽 좁은 지역에서 패스 연결에 들어가는 태국, 박스 쪽까지 들어옵니다. 하지만 걷어내는 김기희, 오른쪽에서 석현준. 대한민국의 스로인이 선언됩니다. 태국 선수들이 교체된 선수를 중심으로 조금 전 공격 쪽에서 아주 좀 적극적이고 현란한 모습을 잠시나마 보여줬는데요. 좁은 공간에서 볼을 계속해서 소유하면서 연결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 선수들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체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힘든 상태에서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한 선수가 공을 가졌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선수가 조금 더 빠르게 공을 받으려고 움직여줄 필요가 있어요. 사실 힘들기 때문에 동료 선수가 볼을 받았을 때 그 볼을 받아주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 볼이 뺏기면 더 많이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축구에서 가장 적게 뛰는 방법은 미리 뛰는 방법이에요. 김창수 잘 빠졌고요. 오른쪽으로 흐른 공 석현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스로인입니다. 약간의 태국 선수의 부상이 있죠. 16번의 바툼 선수의 부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태국의 중앙 수비수 바툼이 김창 선수의 이 크로스에 얼굴을 제대로 맞았습니다. 네. 어퍼컷을 한 방 맞은
예, 거의 그런 느낌일 텐데요. 저 정도 가까운 거리에서 크로스 또 혹은 이렇게 슈팅을 저렇게 맞으면 어떻습니까? 이용표 의원 맞아봤을 테니까요. 많이 맞아봤습니다. 예, 상당히 아픕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저렇게 한 방 제대로 얻어맞다. 저렇게 앞에 맞으면 이제 제일 아플 때는 겨울에 운동할 때 맞으면 정말 제일 아프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저렇게 맞으면 순간적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권투에서 이 카운터 펀치 하는데 얻어맞으면 다운당하지 않습니까? 네. 예, 거의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수비수들이 뒤쪽에서 슈팅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막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수비수들은 저런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김기희가 앞쪽에서 머리로 먼저 공을 건드립니다. 뒤쪽 다시 한번 김기희 왼쪽으로 남태희 고명진에게 다시 남태희 동료 선수들이 볼을 조금 더 빠르게 받아준다면 한두 발 정도 미리 움직여서 그 볼을 받아주면 30m를 안 뛰어내려와도 됩니다. 네 그만큼 조금 힘들수록 더 많이 뛰는 것이 지혜인데요. 기성용이 오른쪽에 올라 이정엽에게 들어가죠. 잘 줬고요. 가까이 고명진에게 왼쪽에서 남태희 다시 고명진 볼이 반대쪽으로 넘어야죠. 김기희 후반에 교체 투입된 김기희 이번 시즌부터 중국에서 뛰고 있는 김기희 선수 왼쪽 박주호에게 남태희 석현준 빠집니다. 파울이에요. 그러나 겹치면서 태국 타나불의 반칙. 포워드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볼이 자기에게 투입됐을 때 그 볼을 계속해서 소유하는 능력 또 상당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요. 네, 석현준 선수가 여러 가지 면에서 움직임도 그렇고 그 볼을 소유하는 장면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많이 크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석현준 선수가 지금 가장 앞쪽 중앙에서 중심을 든든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대한민국의 스로인 김창수가 줄 곳을 찾습니다. 왼쪽에 기성용이 있는데 길게 석현준 쪽으로 다시 한번 석현준의 압박을 통해서 태국 패스미스 김창수 돌파 시도 태국 선수 맞고 대한민국 스로인입니다. 뒤쪽에서 곽태휘 짧게 정우영 앞쪽에서 파울 태국 내야죠. 인터셉트 정우영의 압박 고명진 오른쪽 공간에서 태국이 공을 잡습니다. 나르바딘 반대편으로 그러나 패스가 조금 깁니다. 왼쪽에서 아디삭 태국이 또 선수를 교체합니다. 11번 몽꾼 선수를 빼면서 2번 삐라빠시 들어갔는데 삐라빠 선수는 왼쪽 풀백이 주 포지션인데 태국 선수들 전체적으로 뭔가 위치 변화가 조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삐라빠시 왼쪽 수비로 들어가고요. 티라톤 선수가 앞쪽으로 자리를 바꾸나요? 티라톤이 미드필드로 이동을 하는군요. 태국 쪽에서 박태휘 좋아요. 잘 막아섰습니다. 지금 박태희 선수가 그냥 보실까요? 따라가기만 했거든요. 네, 따라가면서 볼에 전혀 건드리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태국의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태국 왼발이 날카로운 티라톤의 후반전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올라옵니다. 김승규 일단 걷어냈고요. 박스 바깥쪽에서 사라세 중거리 슛. 다시 한번 걷어내는 박주호. 사라 왼발로 올려줍니다. 김승규 잘 잡아냈습니다. 지금 오늘 경기에서 투입된 이 사라 선수에 대해서 우리 선수들이 특별히 좀 체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라크전 경기에서 이 사라 선수가 태국 선수의 어떤 전술적인 앞쪽에 티라신 선수가 있다면 사실은 이 경기 전체를 조회하는 선수, 그러니까 한국 대표팀에서 기성용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가 바로 이 6번의 사라 선수거든요. 그렇군요. 모든 볼이 6번의 사라 선수를 통해서 앞쪽으로 전달되는 그런 태국 축구의 전술인데요. 지금
박태휘 선수를 순식간에 태국 선수 3명이 에워쌌는데 태국의 반칙입니다. 태국 선수들이 정말 상당히 좀 거칠게 후반전 초반에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태국 관중들이 또 여기 호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관리를 잘해야겠습니다. 기성용이 왼쪽으로 고명진에게, 박주호 쪽을 봅니다. 박주호, 돌아서야죠. 남태희 공격 쪽 골문 쪽으로 돌아섭니다. 남태희 살짝 찍어 찼는데요. 수비 맞고 좋아요. 남태희 태클 좋습니다. 정우영, 고명진 왼쪽에서 기성용이 받아줍니다. 뒤쪽 고명진, 돌아서야죠. 중앙 남태희, 다시 기성용 삼각 패스 좋습니다. 남태희, 이정협, 그러나 공을 뺏겼습니다. 태국 티라톤 직접 몰고 나오다가 오른쪽 공간으로 패스. 박주호가 일단 앞을 막아섭니다. 다시 한번 슛,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이번엔 뽀클라우의 중거리 슛이었습니다. 후반에 이렇게 그라운드에 들어간 우리가 뽀클라우. 공을 가지고 상당히 앞쪽에 중심이 많이 쏠려 있을 때, 그리고 또 그 볼을 뺏겼을 때 이렇게 위험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디삭이 살짝 내줬고요. 뽀클라우의 오른발 슛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태국 선수들 그동안 최근 분위기가 좋다는 말씀을 전반부터 저희가 많이 드리고 있는데 플레이, 특히 공격 쪽에서의 어떤 적극성이 눈에 띄는 부분이 몇 가지 있죠. 그렇죠. 특히 이제 이라크전에서도 2대2로 비겼던 이유가 바로 이렇게 뒤쪽에서 빠르게 앞쪽으로 나오는 역습에서 두께를 만들어냈거든요. 네. 지금도 김기 선수가 살짝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잘 걷어냈고요. 정우영 중앙에서 고명진이 찔러주고 이정엽의 논스톱 패스를 석현준이 가슴으로 잘 받습니다. 기성용에게 짧게 석현준 키핑이 좋습니다. 뒤쪽에서 김창수, 정우영, 다시 김창수. 태국 선수들이 빠르게 따라붙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기성용 쪽으로 일단 경기를 끊는 응치우콕 주심입니다. 기성용 선수의 발이 높았다는 판정인 것 같습니다. 기성 선수가 가슴으로 트래핑한 이후에 발이 좀 높았죠. 왼쪽으로 가는 공, 김창수가 일단 머리로 먼저 건드리면서 태국의 스로인입니다. 일단은 태국이 약간은 지금 살아나려는 분위기가 있을 때 조금 더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수비를 해줄 필요가 있겠어요. 네. 차라티비 왼쪽으로 티라톤의 크로스, 헤딩 걷어내는 김기희 슛! 박주호 맞고 오른쪽에서 태국이 코너킥입니다. 태국이 일단 열리면 때린다, 그런 느낌으로 중거리 슛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태국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를 상당히 많이 타는 팀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계속해서 살려주기 시작하면은 상대가 분위기를 타는 만큼 우리 선수들이 더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상대가 분위기를 타기 전에, 타고 나서 막는 것보다는 타기 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뛰어서 그 분위기를 좀 막아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후반 지금 12분 정도 지났는데 벌써 태국 두 번째 코너킥입니다. 골문 쪽으로 휘어져 들어오는데요. 김승규의 선방입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김승규가 잘 막았습니다. 지금 장면에서는 두 명의 선수가 이미 약간 지금 자리를 놓쳤고요. 네. 김승규 선수가 빠른 판단력으로 잘 막아줬습니다. 태국이 분위기를 탈 때 빨리 그 분위기를 우리 쪽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이영표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기회 잘 넘겼고요. 또 태국이 분위기를 타니까 관중들도 지금 힘을 내서 태국 선수들에게 더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선수들의 감정을 관중들이 그대로 느끼고 관중들이 그것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관중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만큼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또 어려워지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경기 시작 한 3시간, 4시간 전부터 경기장을 가득 메운 태국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은 태국 관중들, 사실 좀 부러운 마음도 한편으로 들었고요. 경기장 안에서 대표팀에게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이 관중들의 끊임없는 응원도 우리 대표팀에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제가 중계를 하기 위해서 3시간 전에 이곳에 왔는데 3시간 전에 이곳 분위기를 보면서 태국 축구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왼쪽에서 태국 티라톤 올라와야 돼, 크로스, 막아줘야 돼요. 김승규 지났습니다.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중앙으로 슛, 약했습니다. 지금 김승규. 할 필요 없죠, 김승규 선수.
네, 이렇게 분위기가 상대에게 완전히 넘어갔을 때는 경기를 조금 완전히 지연시키면서 상대의 분위기를 좀 끊는 그런 좀 지혜로운 플레이가 네, 필요해요. 지금은 박주호 꼬클라우에게 공을 뺏겼는데요. 박주호의 태클 다시 한번 태국의 코너킥이 선언됩니다. 우리 대표팀이 긴장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대가 이렇게 분위기를 완전히 가졌을 때는 볼이 우리 진영보다는 상대 진영에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가끔은 이렇게 롱볼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네.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롱볼도 상당히 좋은 전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계속해서 짧은 패스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이 코너킥 장면 이후에 우리 대표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길 바랍니다. 벌써 후반의 세 번째 코너킥 역시 티라톤 잘라줘야 되겠죠? 김창수 먼저 머리를 건드립니다. 석현준 함께 경합해주고요. 좋아요. 넓은 공간에서 기성용이 고명진 선수가 치고 들어갑니다. 고명진입니다. 고명진 왼쪽 공간으로 잘했고요. 남태희 중앙에 반대쪽에 이정엽이 이정엽 반대편에 선수가 있고요. 들어가죠. 남태희 넘어집니다. 미끄러운 그라운드 남태희 선수가 아쉽게 넘어졌습니다. 김기희 안전하게 김승규에게 왼발로 정우영이 중앙에서 공을 받습니다. 기성용 여기서 기성용 선수가 일단 흐름을 조절해줍니다. 반대편 박주호에게 남태희 고명진이 들어가고요. 남태희 앞쪽 열렸어요, 공간이 열렸는데요. 열렸어요. 남태희 중앙으로 오른쪽 이정협 다시 한번 네, 왼쪽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다. 고명진 지금 제치면서 들어가서 고명진이 코너킥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정엽 선수에게 볼이 왔을 때 이정엽 선수가 슈팅한다는 것이 임팩트가 잘못되지 않아서 반대쪽으로 넘어간 장면이었죠. 네, 하지만 공격은 이어졌고요. 네, 고명 선수가 반대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드리블을 시도해봤고요. 괜찮은 시도였습니다. 이 코너킥을 통해서 우리 대표팀이 흐름을 가져오길 바랍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 선수들이 평균적으로는 6cm, 오늘 경기에서 스타팅 라인업에서는 9cm가 크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태희의 코너킥 세트피크에서 한 골이 들어가기 들어오고요. 시작하면 태국 신타위차이 골키퍼 펀칭 반대편 대한민국 일단 공격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창수 스로인 석현준 오른쪽에서 크로스 중앙 기성용 뒤쪽에서 정우영 받아주고요. 슈팅이 가능한 지점에서는 슈팅까지 마무리하고 내려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성용 일단 뒤쪽으로 태국이 계속해서 공을 가지면서 공격적으로 상당히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우리가 공 소유권을 가져온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곽태휘 돌면서 김승규 왼쪽 김기희 정우영 선수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고요. 연결고리 역할을 해줍니다. 오른쪽에서 곽태휘 중앙으로 이정협이 튑니다. 이정협 공을 바라보면서 이정협 그러나 심판 차이 태국 골키퍼가 나와서 공 잡아냅니다. 태국 역시 사랏부터 빌드업이 시작됩니다. 티라톤 중앙 챈롭 삐라빤 중앙으로 티라톤 왼발킥이 좋은 티라톤 앞쪽으로 띄워줍니다. 김승규 판단이 좋았습니다. 오늘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실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요. 네, 경기를 득점을 하고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비 쪽에서 계속해서 무실점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특히 이제 오늘같이 태국과의 경기에서 이런 경기에서 반드시 무실점하는 어떤 습관을 계속해서 들여가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대표팀은 8경기 연속 지금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경기를 이기게 되면 9경기로 늘어나는데요. 그렇습니다. 무실점 경기가 9경기 연속이고요. 무실점 승리가 8경기 연속이 됩니다. 그렇죠. 유럽에 있을 때에도 유럽 지도자들이 가장 만족하는 경기는 5대0의 경기가 아닙니다. 5대1의 경기가 아니라 1대0이라도 실점을 하지 않은 경기를 우리는 완벽한 경기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군요. 5대1도 완벽한 경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1대0은 완벽한 수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많은 득점보다는
이긴다는 전제하에서는 실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경기입니다. 슈틸리케 감독이 그런 면에서는 정말 좋은 결과들을 그동안 최근 들어 특히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죠. 일단 대한민국 태국의 좋은 흐름을 끊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일단 한 5, 6분 정도 태국이 완전한 흐름을 가져갔다가 다시 또 우리의 흐름으로 일단은 가져오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네. 또 특히 이제 우리의 흐름으로 왔을 때 그것을 소유하고 또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골로 연결시키면 경기가 더 쉬워지거든요. 네, 남태희 주고 다시 받습니다. 남태희 앞쪽으로 좋아요, 찔러줬고 좋아요, 이정경, 좋아요. 이정경, 일대 이정경 골키퍼 막아냅니다. 다시 뒤쪽에서 기성용 기성용! 줬다 높았습니다. 기성용. 기성용에게 기회가 왔는데요. 나온 상황에서 그래서 이 장면이죠. 이 장면에서 잘 들어와서 볼을 완전히 소유해줬고요. 이 장면인데요. 기성용 선수가 일단은 이정엽 선수가 잘 빠져 들어갔고요. 슈팅까지 좋았어요. 잘 가져갔죠. 이 장면에서 아무도 없었는데요. 네,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의 저 표정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어떤 해설보다도 더 나은 해설이에요. 네. 기성용에게 왔던 결정적인 기회. 하지만 이런 기회가 또 옵니다. 그리고 그렇죠. 기성용에서 우리 공격은 출발합니다. 왼쪽으로 남태희에게. 남태희 한번 해결했으면 좋겠는데요. 뒤쪽 기성용 크로스 올라갔어요. 석현준 좋아요. 머리 거치면서 괜찮습니다. 태국의 골킥입니다. 대한민국 벤치에서 또 한 명의 선수 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날씨가 덥고 환경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사이드에 올라가면 가장 빠른 타이밍에 크로스가 올라가고 슈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바로 슈팅을 시도해 주는 것.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축구는 쉽게 하면 쉬워지고 축구는 어렵게 하면 어려워진다. 네. 그런데 가장 역설적이게도 축구를 쉽게 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축구를 쉽게 한다라는 얘기는 가장 탑 클래스에 했을 때 축구가 쉬워지고 또 쉽게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축구를 쉽게 하는 것만큼 축구가 어려운 건 없어요. 그렇다면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가장 쉽게 하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축구를 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기성용 선수가 네, 일단은 뭐 체력적인 네.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기성용의 임무는 여기까지입니다. 곽태휘 선수에게 주장 완장을 건네주면서 기성용 선수는 휴식을 명받고요. 주세종 선수가 미드필드에서 들어가죠. 오늘 슈틸리케 감독의 전술을 보는 여러 가지 한 3가지 정도의 포인트 중에서 그 첫 번째가 바로 기성용 선수입니다. 네, 기성용 선수가 그러니까 삼각형, 정삼각형에서 아래쪽에 위치한 어디인가 정삼각형 그리고 앞인가 뒤에 따라서 슈틸리케 감독의 전술적인 방향이 결정. 오늘날 슈틸리케 감독 호에서의 이 기성용 선수의 존재감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빠진 이후에 우리 대표팀 미드필드부터 공격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도 주목해 봐야 할 지점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백 앞쪽에 주세종 앞쪽으로 약간 역삼각형의 미드필드 진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또 이제 황구경 선수도 이제 특히 수비 쪽에서 수비형 미드필더의 위치에서는 정말 최고의 활약을 매번 보여주고 있는 선수예요. 황구경 선수가 김창수 들어갔다 물론 뭐 득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비 쪽에서 특히 이제 미드필더 쪽에서 수비를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 교체고요. 네. 기성용과 정우영이 빠지면서 주세종과 한국영이 들어가. 일단은 주세종 선수가 한구영 선수와 함께 미드필더의 위치에 있고요. 한구영 선수가 역삼각형의 아래쪽에 내려오게 되고요. 또 주세종 선수와 고명진 선수가 역삼각형 앞쪽에 2명의 자리에 포진하게 됩니다. 네. 고명진 선수도 패스가 좋지만 주세종 선수가 지난 시즌까지 부산에서 이번 시즌 서울에서 정말 서울 파괴적인 그 공격의 중심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주세종입니다. 네, 지금 수비 그렇죠. 2명 사이 뺏었고요. 다시 한번 태국의 역습입니다. 파울 해줘야 네. 돼요. 한국영이 손을 썼는데요. 카드를 받습니다. 네. 그러면서 슈틸리케 감독은 이 2명의 선수를 교체하면 이청용 선수가 들어가나요? 지금 이제 경기장 밖에서는 이청용 선수가 준비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한국영 선수가 조금 전 경고를 받았고 태국 오른쪽에서 공격을 이어갑니다. 중앙에서 주세종
고명진. 태국 정면에서 앞쪽으로 빠졌습니다. 슛! 골키퍼 김승규의 슈퍼 세이브. 김승규가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그리고 지금은 역습이 이어집니다. 정말 석현준, 역습이에요. 남태희, 기회예요. 앞쪽에 이정엽이 공간으로 뜁니다. 옵사이드요. 이정엽 아주 옵사이드 위치고요. 남태희 직접 몰고 들어갑니다. 남태희 중앙에 석현준과 이정엽, 뒤쪽에 한국영. 그러나 방향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김창수의 압박. 흐름이 완전히 넘어갔을 때는 상대 진영에서 파울을 내고 뒤로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도 상당히 지혜로운 플레이입니다. 네. 태국의 가장 결정적인 기회가 한번 지나갔고요. 네, 오늘 경기에서 태국이 가졌던 가장 좋은 기회가 방금 전에 일어났었는데요. 네. 사실은 짧았기 때문에 골키퍼가 반응하고 또 판단하고 반응할 만한 시간이 없었는데 말 그대로 본능적으로 막아낸 슈퍼 세이브였습니다. 태국의 흐름이 후반전 상당히 좋은 분위기로 이어지다가 우리가 흐름을 가져왔는데 다시 한번 태국 결정적인 기회를 한번 가졌는데 그것을 김승규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중앙에서 주세종과 한국영이 공을 주고받습니다. 오른쪽 이정협, 박태휘. 태국 선수들 뛰는 발걸음이 조금씩 좀 가벼워지는 느낌마저 듭니다. 앞쪽으로 길게 처리한 다음에 올라와야 되겠죠? 네, 곽태휘 길게. 석현준 가슴으로 남태희에게 연결. 왼쪽 공간에서 박주호가 공을 잡고 앞쪽 들어오다가 남태희에게 줍니다. 왼쪽 좋아요. 고명진 공간에서. 그러나 고명진 선수는 지금 옵사이드 위치가 아니었던 것으로 느껴졌는데요. 대한민국 5번째 선수 교체 이정엽 선수를 대신해서 이청용 선수가 그라운드에 들어갑니다. 이제 고명진 선수가 뛰어 들어가는 장면인데요. 태국은 티라톤 선수를 빼는군요. 누를 시안겜이 들어갑니다. 누를 시안겜은 공격수인데요.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대표팀으로 한국과 준결승에서 경기를 치렀던 선수들이 지금 태국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들어간 누를 선수도 그중 한 명입니다. 이청용 선수가 들어가면서 대표팀은 4-3-3으로 바꿨습니다. 4-3-3에 3에 오른쪽에는 이청용 선수가 들어갔고요. 왼쪽에는 남태희 선수가 들어갔고요. 네. 원톱에 석현 선수가 머물러 있습니다. 미드필더 3명에서는 또 한국영 선수와 고명인 선수, 주세종 선수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겠고요. 이청용과 남태희 양 날개를 장착했기 때문에 측면 돌파에 이어서 석현준을 활용하는 그런 플레이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양쪽에서 이청용 선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양쪽 사이드에서 뭔가를 기대하려는 그런 슈틸리케 감독의 전술적인 변화구입니다. 수비 라인 왼쪽에서 박주호가 한국영에게. 상대가 압박할 때는 빠르게 넘어올 필요가 있겠죠. 네, 주세종. 상대가 압박할 수 있는 타이밍을 주면 안 돼요. 고명진 넓은 공간에서 이청용이 공을 받습니다. 김창수의 오버래핑. 김창수 올라가고요. 김창수 계속 빠릅니다. 봐야 되겠죠. 이청용이 직접 몰고 들어갑니다. 이청용 횡패스가 들어갔는데 태국 선수 쪽으로 향했습니다. 고명진의 1차적인 압박. 태클이 좀 깊었는데 어드밴티지를 적용하다가 반칙을 선언하는 응치우콕 주심입니다. 여기서 고명진의 1차적인 저지. 주세종 선수가 또 한 번 막아서면서 태국의 역습을 끊었습니다. 일단은 앞쪽에서 경고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 진영에서는 상대가 역습하러 나올 때 마음껏 파울을 해도 괜찮습니다. 네. 후반전 전반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태국 대표팀입니다. 차나TV 중앙으로 앞쪽 패스. 김승규가 잡아낼 수 있습니다. 김승규 선수도 지금 손짓을 통해서 선수들에게 침착할 것을 뒤쪽에서 또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템포 조절에 하고 있는 김승규 선수고요. 지금 선수와 공이 화면 속에서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꽤 자주 여러분 보고 계신데 이번에는 석현준 슛! 골키퍼 정면. 일단 급하게 걷어낸 태국의 삐라빠십니다. 고명진. 하지만 공은 태국에게. 아디삭 아래쪽에서 직접 몰고 중앙선 넘어갑니다. 태클.
파울 아니에요? 반칙 아닙니다. 김창수가 김승규 골키퍼 오른쪽으로 열어준 패스. 이청용이 잡기엔 조금 힘들었습니다. 주세종 선수의 압박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반칙입니다. 후반전도 이제 30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전반전보다 확실히 태국 공격에서 뭔가 적극성, 결과를 바꾸려는 의지가 느껴지는 후반전 경기입니다. 앞쪽으로 패스, 김승규. 이번에 역시 사라 선수죠. 왼발과 오른발을 다 사용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뒷공간으로 찍어주는 짧은 한 20m짜리의 짧은 패스가 상당히 강한 선수입니다. 네. 태국 열어 선수 있어요, 맞고 열려 앞쪽 있어요. 석현준 일단 코너킥으로 연결을 하는 석현준입니다. 슈틸리케 감독이 조금 더 템포 조절을 하면서 경기를 진행시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서서 이제 30분이 지나면서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선수들이 이제 한 명, 두 명씩 나오고 있죠. 태국의 중앙 수비수 빠툼 예, 박스 안쪽에서 종아리에 넘어져 있습니다. 지금 장면에서는 이 볼이 그냥 굴절되지 않고 흘렀더라면 상당히 위험했을 장면이었고요. 태국의 김승규 가장 결정적인 선수가, 기회였죠. 가장 좋았던 기회. 또 김민규 차나팀의 선수의 슈퍼 세이브가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라의 슛. 정말 슈퍼 세이브 저희가 자주 그런 말씀드립니다만 김승규 선수의 조금 전 그 방어야말로 슈퍼 세이브였습니다. 이제 30분이 지나면서 선수들이 이제 종아리 쪽, 근육 쪽에 문제가 생기는 선수들이 이제 한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태국 선수도 조금 전에 넘어졌다가 일어났고요. 우리 선수들도 근육 경련 이런 부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금 경기 날씨, 또 체력적인 부담, 오늘 경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치러지고 있습니다. 고명진 선수가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하는군요. 고명진 낮게 꽝! 골키퍼 쳐냈고요. 태국 수비 라인에서 넓은 공간 공을 잡는 좋아요, 차나팀. 좋아요. 고명진 공 뺏었습니다. 고명진 석현준과 또 한 번 뒤쪽에 살아있어요. 다시 한번 이청용. 약간 남태희와 겹치면서 태국의 사라 선수가 공을 뺐습니다. 사라 반칙 선언됩니다. 지금은 주세종 선수가 아주 지능적으로 잘 끊어졌죠. 네. 주세종이 태국이 중앙선 넘어서 공격적으로 좀 의미 있는 연결을 하기 직전에 그 흐름을 끊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세종, 김창수, 김승규 앞쪽으로. 왼쪽에서 태국 공격 이어갑니다. 대한민국의 공. 대한민국, 태국 모든 선수들, 그라운드에 있는 모든 선수들의 유니폼은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습니다. 석현준 헤딩 경합. 뒤쪽으로 흐른 공. 태국이 다시 한번 공격으로 방향 바꿉니다. 사랏이 앞쪽 긴 패스. 태국 공격의 출발점인 사랏. 일단 후반전에 들어와서 슈팅도 한번 기록했고요. 전체적으로 전반전부터 뛴 선수들보다 후반전에 그라운드에 새로 들어간 선수들이 뭔가 조금 더 역할을 해줘야 하는 그런 오늘 경기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석현준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이 화면에는 잡히지 않고 있지만 슈틸리케 감독이 경기장 밖에서 계속해서 선수들에게 좀 더 강력하게 움직이라는 그런 사인을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네. 슈틸리케 감독의 셔츠도 완전히 땀으로 흥건히 젖은 그런 모습인데요. 1대0으로 리드하고 있는 대한민국. 파울 아니에요? 그 리드를 잘 지켜나가고 있고요. 기회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고명진 아래쪽 박주호 선수가 아래쪽 다시 중앙으로 김승규에게 공을 내려줍니다. 남태희 짧게 주세종 오른쪽에 석현준이 있고요. 오른쪽에 석현준 쪽으로 김창수가 돌아 들어갑니다. 김창수 중앙에 주세종 남태희
김창수, 한국영, 주세종 슛! 그러나 괜찮아요. 넘어지면서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네, 이렇게 슈팅할 수 있는 거리까지 와서는 슈팅으로 마무리하고 들어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주세종 선수가 그라운드에 있는 선수 중에 유일하게 태국 원정을 이번 시즌에 경험했습니다. FC 서울이 불이람 원정에서 6대 0으로 이겼는데 그때 주세종 선수가 그라운드에 있었거든요. 오늘 그때 그 경기를 통해서 얻은 자신감, 남은 시간 길진 않지만 주세종 선수가 보여줬으면 합니다. 좋아요. 태국의 공격입니다. 잘 파울 끌었습니다. 아니고요? 한국경 네. 지금 공을 먼저 건드렸는데 지금 장면에서는 한국영 선수의 파울이 아니라 주세종 선수의 파울에서 플레이온을 시켰다가 한국영 선수가 볼을 뺐으니까 그 볼을 다시 이제 파울을 이 장면에서요. 바로 이 장면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장면이 아니라 주세종 선수의 파울을 그대로 진행시켰다가 다시 끄는 장면이었고요. 태국 프리킥 연결해서 중앙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하지만 패스 미스 좋아요, 남태희. 좋아요. 이 볼을 좀 살렸으면 대한민국 좋겠는데 역습입니다. 왼쪽에서 이청용이 들어오죠. 이청용이 중앙으로 들어가고요. 뒤에 남태희와 고명진이 따라갑니다. 하지만 석현주 직접 몰고 들어갑니다. 석현주 정용! 이청용 지나칩니다. 이청용. 네, 지금은 더 좋게 주지 못할 만큼의 완벽한 크로스가 올라갔어요. 네. 네, 완벽한 크로스가 올라갔고요. 약간 짧았는데요. 네, 엄지손가락을 지켜드리고 있는 슈틸리케 감독이죠. 지금은 크로스 좋았고 뒤에 돌아가는 이청용 선수의 움직임 좋았고 굳이 탓한다면 이청용 선수의 짧은 다리 외에는 탓할 것이 없습니다. 네. 석현주 선수의 크로스의 어떤 그 날카로움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렇게 양쪽 사이드에서 주는 선수와 받는 선수가 좋은 패스 또 좋은 움직임이 만나면 언제든지 골로 연결시킬 수 있는 장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왼쪽에서 박주호입니다. 박주호가 모처럼 높은 지역까지 올라와서 크로스까지 이어가지 못했고요. 뒤쪽 고명진 크로스 올릴 수 있습니다. 고명진 낮은 크로스. 태국 수비의 1차 저지. 뒤쪽 김창수 다시 앞쪽으로 올려줍니다. 남태희 지나쳤고요. 석현일이 따라 들어가줍니다. 태국 그러나 주세종 다시 한번 공은 태국 사라세게. 네, 또 근육 경련이 왔죠. 네. 선수들이 보통 이제 근육 경련이 한 번 오면 잠시 회복되는 것 같지만 경기를 진행시키면 또 다시 오거든요. 네. 태국의 중앙 수비수 빠툼 두 번째로 지금 그라운드에 쓰러지는데요. 저런 상황이라면 키아티수 감독도 교체를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벤치에선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대표팀 저희가 경기 앞서서 여러 가지 과제와 목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1대 0의 리드 상황은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뭔가 테스트, 기회를 부여받은 선수들의 활약도 한번 짚어볼 만한 부분인데 고명진 선수는 오늘 아주 인상적이네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경기 자체가 축구 팬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만족감을 주기에는 약간 부족한 퍼포먼스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1대 0으로 리드하고 있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실점하지 않고 있고 네. 또 한 가지가 고명진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지난 경기에서 선발 출전하지 않았던 석현인 선수가 다시 또 들어오면서 골을 기록했고 상당히 오늘 경기도 이런 것보다는 얻은 것이 상당히 많은 그런 지금 경기로 진행되고 네.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지 중계진이 이영표 위원의 말을 들었나 봅니다. 고명진 선수가 조금 전에 화면에 잡혔습니다. 그렇죠. 고명진 선수가 상당히 선수들 사이에서는 능력을 많이 갖고 있는 선수인데 그 능력만큼 대표팀과 인연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었어요. 네. 지난 2012년 11월, 2013년 11월 딱 두 번의 A매치 경험밖에 없었고요. 슈틸리케 감독 부임 이후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대표팀에 소집된 고명진 선수. 하지만 오늘 한 경기를 통해서 아주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전에 이제 그 훈련에서도 FC 서울 훈련에서도 6개월 동안 고명진 선수와 같이 훈련을 또 했었기 때문에 네. 또 고명진 선수가 어떤 선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정말 긴 시간 동안 활약을 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았던 고명진, 카타르 리그 처음으로 해외 리그를 경험하면서 더 큰 선수, 더 자신감을 갖는 그런 선수가 됐습니다. 오늘 그런 모습을 그라운드에서 보여주고 있는 고명진입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카타르 리그가 K리그보다 강하진 않지만 선수들은 가끔씩은 아마 환경을 크게 바꾸고 싶은 그런 어떤 충동이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환경을 완전히 바꾼 것이 선수들에게는 동기부여가 될 이유는 충분합니다. 한국영의 압박. 소유권을 가져온 대한민국입니다. 이청용이 주세종에게. 1대0보다는 한 골을 더 넣고 멀티골을 넣은 상태에서 경기를 좀 마무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네. 좁은 지역에서 패스를 이어봤습니다. 한국영, 고명진. 앞쪽. 이청용의 패스가 나가면서 태국의 스로인입니다. 이제 추가 시간을 생각한다면 이제 10분이 채 남지 않은 오늘 경기인데요. 이 남은 시간이 오늘 경기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이렇게 체력적으로 집중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10분을 남겨둔 시점에서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네, 주세종의 뒷공간 패스. 좋아요. 이청용 남태희. 옵사이드 아닙니다. 왼쪽 남태희입니다. 남태희가 공을 해봤습니다. 주세종의 좋은 패스. 남태희 중앙으로 이청용, 먼 쪽엔 석현준, 남태희. 주세종 오른쪽으로 석현준을 봤는데요. 다시 한번 헤딩. 주세종이 싸워줍니다. 뒤쪽에서 태국. 타나분이 사라세게. 롱킥이 좋은 태국의 중앙 미드필더 사랏. 앞쪽으로 조심해야 돼요. 길게 김기희의 헤더. 대한민국의 스로인입니다. 수비 라인에서 또 잘 공 간수하면서 만들어야겠는데 이번엔 태국 압박을 통해서 공을 뺏었습니다. 한국영이 앞을 가로막고요. 줄 곳이 없습니다. 일단 뒤쪽으로 타나분, 사랏, 중앙 차라팁, 짧은 패스, 태클을 지나치면서 중거리 슛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열리면 때린다. 태국 후반전의 그런 모습을 또 한 번 보여줍니다. 황의조 선수가 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대한민국 대표팀인데요. 지금 태국 누룰 선수의 중거리 슛 시도였습니다. 황의조 선수가 들어가고 9번에 석현인 선수가 나오게 되죠. 일단은 석현인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자신이 선발 출전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대합을 하고 경기장에서 나옵니다. 네, 뭐 골도 골이지만 전체적인 움직임, 여러 공간을 활용하면서 연결고리 역할 석현준 선수 오늘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일단은 볼이 자기에게 들어왔을 때 그 볼을 키핑하는 능력도 좋았고요. 특히 상대가 밀고 나왔을 때 오히려 역으로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상대의 수비 라인을 완전히 허무는 그런 몇 장면, 아주 좋은 장면을 만들어냈던 석현준 선수입니다. 석현준 대신 들어간 황의조. 레바논전에서 기회가 많았는데 약간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남은 시간 황의조 선수가 그 아쉬움을 털어낼 만한 그런 모습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 시즌 계속해서 성남FC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황의조. 지난해 대표팀 데뷔하면서 데뷔골도 넣었고요. 올해도 슈트리케 감독에게 기회를 계속 받고 있는 황의조. 일단 앞쪽에서 일단 황인주 선수가 개인 압박을 통해서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해주고 있죠. 네, 고명진도 앞쪽에서 열심히 뜁니다. 태국 오른쪽 공간 남태희가 붙어주고요. 긴 크로스 지나칩니다. 왼쪽에서 삐라빠 따라가기엔 조금 멀었습니다. 그라운드에 있는 선수들에게도, 중계를 하는 저희들에게도, 응원을 하는 관중들에게도 상당히 힘겨운 시간, 후반전 43분 정도 향해 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태국 스로인 재빨리 연결. 사랏 좁은 지역에서 태국이 패스를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의조, 이청용. 공소유권 가져온 대한민국입니다. 이청용 아래쪽으로 곽태휘에게. 주세종 다시 공 잡습니다. 중앙에서 고명진, 왼쪽으로 박주호가 들어갑니다. 중앙에는 남태희와 황의조가 있습니다. 박주호 쪽, 박주호 박스 안쪽에서 박주호, 그러나 크로스 방향이 조금 앞쪽이었습니다. 왼쪽에서 완전히 내줬고요.
박주호 선수가 슈팅보다는 안쪽에 들어오는 선수,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를 보고 안쪽으로 꺾어줬는데요. 약간 길었습니다. 박주호 선수가 최근 소속팀인 도르트문트에서 출전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소속팀에서 뛰지 못하는 선수들의 컨디션을 점검하는 것도 이번 슈틸리케호의 지켜볼 하나의 부분이었죠. 그렇죠. 또 슈틸리케 감독이 소속팀에서 경기를 뛰지 못하더라도 대표팀에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들에게는 여전히 기회를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네. 태국이 계속해서 밀고 올라오고 있는 후반전 막판 상황입니다. 사랏. 하지만 태국 선수들도 많이 지쳤습니다. 차라팀 뒤쪽 타나분 포클라우 중앙 사랏 고명진과 황의조 일단 호시탐탐 먹이를 노리는 독수리처럼 앞쪽으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황의조입니다. 남태희 헤딩 박주호 뒤쪽에서 다시 한번 태국 주고 들어가는 나르바딘입니다. 뒤쪽 사랏 중앙으로 김창수 지나치면서 김승규 그대로 골라인 아웃시킵니다. 추가 시간 3분이고요. 3분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후반전 45분은 지나갔습니다. 추가 시간 3분 이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표팀이 후반전 막판에도 계속해서 좋은 장면들을 만들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 충분히 그런 장면 또 한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선수들이 상당히 템포에 양팀 선수들이 완전히 지금 적응되어 있어요. 사실은 일반 경기 같았으면은 템포의 변화를 줘야 된다라든가 어떤 움직임의 변화를 줘야 된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오늘의 어떤 날씨나 환경을 제가 보고서는 템포의 변화를 줘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경기에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이청용 역시 클래스를 보여줍니다. 아래쪽 박태휘 중앙 넓은 좋아요, 공간에서 좋아요. 남태희 왼쪽에 고명진 쪽입니다. 고명진 쪽 황의조가 가운데 열렸고요. 있죠. 크로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박주호가 따라 붙어주고 박주호 쪽으로 그러나 호흡이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걷어낸 공이 남태희에게 갑니다. 남태희 다시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공격 뒤쪽 주세종 상대 진영이 깊숙이 들어갔을 때는 할 수만 있다면 완전히 슈팅까지 마무리하고 내려오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네 한국영이 주세종에게 박태휘 좋아요. 뒷공간. 김창수가 손을 들고 나가기 전에 공을 잡아내는 김창수입니다. 대각선 패스 한국영 중앙 황의조 다시 김창수 그러나 옵사이드예요. 옵사이드입니다. 슈틸리케 감독이 옵사이드가 되자마자 선수들 보고 빨리 백업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태국 사라시 왼 오른쪽 넓은 공간으로 하지만 안전하게 공을 걷어내고 있는 박주호 선수입니다. 추가 시간도 2분이 지났습니다. 태국과의 역대 전적 일방적이지만 방콕에서는 거의 대등했던 그동안의 결과 그만큼 어려운 경기가 방콕에서 늘 펼쳐졌는데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 우리 선수들 잘 싸우고 있고요. 이제 태국의 이 공격 잘 막아야겠습니다. 미라빤 사랏 중앙 좋아요. 역습이에요. 인터셉트입니다. 황의조 주세종과 협력했고요. 황의조 반칙 얻어냅니다. 슈틸리케 감독이 벤치 밖에서 저기 지금 바로 앞에 지금 슈틸리케 감독이 있기 때문에 계속 눈앞에 보이는데요. 파울이 되자마자 감독이 상당히 역동적입니다. 여러 가지 제스처가. 완전히 지금 이제 잠시 감독의 의중을 좀 축구 팬 여러분들 설명해드리면 화면에 지금 파울 장면이 나옵니다만 감독이 이번 장면에서 완전히 경기를 죽여라 천천히 해라라는 그런 사인을 줬어요. 네. 추가 시간 3분 다 지났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주심의 끝나네요. 휘슬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 슈틸리케 감독입니다. 18년 만에 방콕에서 치러진 태국 국가대표팀과의 친선 경기. 우리 대표팀 18년 전 형들의 안타까운 패배를 서력하면서 특히 무실점 승리 기록을 8경기까지 이어가며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축구 경기에서 가장 좋은 경기는 결과와 내용 모두를 가져가는 것이 우리가 항상 바라는 그런 어떤 좋은 내용인데요. 때로는 결과도 가져가고 내용도 가져갈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무조건 결과가 그렇죠. 되겠죠. 사실 오늘 경기가 내용 면에서는 뭐 축구 팬 여러분들을 완전히 만족시킬 만큼은 아니었다라고 저도 솔직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경과 상황 그리고 역시 또 무실점을 했다라는 것을 좀 상기해 본다면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한 경기가 또 오늘 경기였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으로 가는 어떤 준비의 출발점 오늘 태국과의 원정 경기였습니다. 1대0 승리, 대한민국 대표팀의 무실점 승리 기록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태국 방콕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고한 우리 대표팀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중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진행 유광태, 기술 이돈일, 해설 이영표, 캐스터 이광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태국 방콕입니다.